우선은 스로잉 나이프의 실전성에 대해서 찍었는 거를 올려놓고 지금 다시 틀어보니까 음질이 너무 안 좋네요. 그 환기 좀 한다고 창문 열고 찍었더니만은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냥 다시 찍으려고요. 예, 죄송합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예, 그래서 뭐 좀 더 한 번 더 이제 네 번째 찍는 건데 같은 내용으로 뭐 더 찍을수록 시간을 더 정리해서 줄여서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스로잉 나이프 투검술은 얼마나 실전적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주 실전적이지 않다. 실전에 사용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투검이라는 게 그 의외성의 기술이에요. 예. 많은 대치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던져 막는 기술이고, 이거는 뭐 게다가 수련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서 효과를 얻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재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뭐 대충 뭐 그냥 쉬엄쉬엄 삼아 한 10년 정도 던져봤는데 저는 아직 그 무회전은 던지기를 못합니다. 예. 그냥 그 180도 할 수 있어요. 예. 180도도 거리, 예, 자기가 딱 발휘되는 거리가 있어요. 자, 우선은 저는 이 녀석으로 쓰는데, 왜냐하면은 싸요. 예, 한 800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녀석을 손잡이 쪽을 잡고 던지면은 슝 이렇게 회전각이 들어가죠. 이 회전하는 그 간격을 내가 던지는 거리를 정했을 때 어느 만큼의 회전 속도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걸 맞춰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거리가 변한다, 대상이 움직인다 이러면은 실패합니다. 특히 멀어지면 무조건 실패해요. 가까우면은 차라리 덜 회전했을 때 꽂혀요. 예. 거의 날이 있으면은 이 90도 지점에서부터는 거의 대충은 꽂혀요. 여기서 이 정도는 유효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던졌을 때 이렇게 뾰족하면은 좀 유효각이 좀 적어집니다. 근데 저는 날이 있는 것보다는 송곳형을 좋아합니다. 예. 우선은 날이 잘 안 상해요. 예. 그리고 관리도 쉽고요. 꽂히는 것도 조금은 더 꽂히게 되면 좀 더 잘 꽂히고, 예. 그래서 이 거리 조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멈춰있는 대상에게 유효하고, 사람이 다가올 때는 이 대상이 다가오는 속도와 이게 날아가는 속도를 맞춰야 되는 계산력이 필요한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무회전도 똑같아요. 무회전은 던졌을 때 릴리즈 포인트가 이 상태에서 날아가서, 서 있는 상태에서 날아가서 이렇게 꽂히는 거기 때문에 90도 회전을 해요. 물론 90도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다 유효거리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회전을 한다는 어떤 개념 안에서는 똑같이 거리가 멀면은 놓치게 돼요.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고, 또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자, 꺼내서 대상의 거리를 보고 그 대상에 맞게 쥐는 방법을 바뀌어야 돼요. 회전각을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짧게 잡든 길게 잡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자신 있는 위치에 있을 때만 던져야 되던가. 예. 저는 유효거리가 2.3m 정도 돼요. 네. 이 반회전을 했을 때. 그러면 나는 2.3m, 상대와 나의 거리가 2.3m에 되는 순간만 노려서 던지는 게 현실적인 투검술이에요. 내 거리라고 하죠. 내 거리에 왔을 때 내 거리에 메이드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첫 번째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들고 겨누어야 돼요. 내가 품 안에 있다가 바로 꺼내서 던지는 그 원 포인트가 아닌 이상 내가 들고 잡고 던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미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그 노리는 위치를 맞춰내는 재능이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거리 조절이 어렵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그 어떤 게 있냐면은 권총 대 칼이라는 싸움에서 어떤 게 누가 유리하냐라는 거를 본 게 있는데 5m 이내에서는 칼이 유리해요. 예. 뛰어가서 칼을 꺼내면서 뛰어와서 바바바바바바 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빠르대요. 0.5초 정도, 1초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총을 꺼내서 겨누고 쏘고의 3단계가 5m 이내에서는 힘들답니다. 6m 이상 됐을 때 좀 칼과 총이 비슷한 어떤 제압률을, 아니, 총이 약간 우세한 제압률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가 되게 객관적이었던 게 계속 대상을 바꾸면서 칼 든 사람도 계속 바뀌고 총을 든 사람도 계속 바뀌면서 거리별로 다 대항률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5m 이내는 무조건 칼이 이긴다고 보면 돼요. 뛰어가서 찌른다. 그런데 5m 이내에서 무조건 칼이 이기는데 누가 던져야 됩니까? 네, 던질 필요가 있습니까? 던졌을 땐 실패 확률이 있지만은 뽑아서 달려들 때는 실패 확률이 거의 없어요. 승률도 높고요. 6m 이상에서는 총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때 던진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투검은 유거리가 짧습니다. 예. 제 거리는 2.3m라고 말씀드렸죠. 어지간한 숙련자도 3m, 3.5m를 넘기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투검이 회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전하지 않고 직선으로 쏘는 게 아닌 이상은 회전을 해야 되는데, 예, 회전이 한 바퀴를 넘어가면은, 잘 해봐야 한 바퀴 반을 넘어가면은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회전력을 잃어요. 뭔가 회전력이 더해져서 박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데, 너무 많이 돌기 시작하면은 어떤 제어력을 잃고 그냥 팔랑팔랑 날아가는 개념으로 바뀌거든요. 무겁게 날아가지만은 그거는 어떤 그냥 투검이라는 어떤 공격력의 특성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날아가는 둔기의 특성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돌멩이 맞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회전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3m, 제가 보는 최대는 3.5m입니다. 예. 그러면은 3.5m면은 아까 얘기했죠. 뛰어가서 찌르는 게 훨씬 100%, 그건 거의 100%예요. 100%의 확률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칼을 들고 있고 이건 뭐 어떤 폭력을 조장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통계학 얘기하는 거니까요. 있고 상대방이 어떤 위험 요소다 했을 때 달려가서 찌르는 게 최고예요. 예.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6m 이내의 상황에서는 6m면은 좀 위험 부담이 있지만은 그래도 승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6m 이상의 거리에서 유효적인 투사 무기를 선택하시려면 그냥 공을 던지시는 게 낫습니다. 예. 돌멩이를 던지시고 쇠공을 던지세요. 예. 그게 더 나아요. 6m 이상에서는. 6m 이상에서 그거는 거리를 잴 필요도 없고 파지법을 거기에 따라서 바꿀 필요도 없어요. 거리는 재야겠지. 근데 내가 공은 어떻게 쥐어도 똑같이 쥐을 수 있고 그냥 날리기만 하면 되고 이제 날아가는 각도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투사무기는 짱돌이 최고입니다. 예. 예, 그냥 돌멩이 던지는 게 최고예요. 쇠공이나 둥근 물체. 둥글고 무거워서 어떤 맞았을 때 타격이 있는 물체를 던지는 게 최고입니다. 칼은 필요 없어요. 투검은 레저용입니다. 취미예요. 발리송 같은 거예요. 그냥, 예, 뭐 이렇게 예. 이거 요즘 뭐 말 많잖아요. 들어있다. 저번에 찍었을 땐 잘했는데, 예. 뭐 그냥 하나만 갖고 있는 거니까, 예. 있다 정도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해. 발리송처럼 어떤 그냥 재밌고 화려하게 하기 위한 어떤 레포츠로 즐기는 거예요. 취미로. 예, 이것도 그냥 팍팍 꽂히는 게 재밌어서 하는 거지, 어떤 위험한 순간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예. 정말로 뭐 필요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거는 뭐 뒤돌아서서 나를 인식 못하고 있는 상대의 어떤 적정거리가 있을 때 던진다, 뭐 그 정도겠죠. 대항 못하는 상대에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물건입니다.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돌 던지면은 똑같이 효과는 있어요. 예, 둔기로서의 효과가 훨씬 있어요. 어떤 예리한 무기는 사실 옷도 뚫기 힘듭니다.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어떤 쌩 던졌을 때 그런 날카로운 어떤 가속력을 얻는 거리는 사실은 뭐 2m 안쪽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옷 위로는 잘 박히지도 않아요. 어지간히 무겁지 않은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투검은 놀이기술이다, 레포츠다. 예, 그렇게 정리 드리면서, 예, 종료를 할게요. 10분 딱 맞춰서 빠이빠이.